오늘 그 세찬 학생 오늘 재학생 초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게 한번 맞아주십시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찬 학생을 소개하자면 현재 CIA에서 이제 3학기를 마치고 이제 4학기를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오늘은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우리 후배들과 또 이제 CIA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찬 학생도 여러분들처럼 또는 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유학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왜 나는 CIA 요리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보려고 해요. 거기서 세찬 학생이 한번 나는 왜 CIA를 선택을 했고 그거를 내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였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계기랄 게 되게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웃긴데 저는 원래 한저고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랬었는데 떨어졌고 그러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입학하니까 이제 한저고 4학년이라고 하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한저고를 다시 한번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돈 내고 내가 한저고를 다시 다닐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서 경험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CIA를 가보자라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가는 학생들도 너무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개인 의사고 의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러면 이제 CIA로 전향을 하게 된 거군요. 그쵸. 그러면 그럼 왜 CIA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다른 학교들도 많았을 텐데. 일단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CIA하고 에콜티카스라는 학교하고 이제 꼬르동블러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 크게 두 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CIA는 학비가 제일 높은데 고민을 그래도 CIA를 선택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곳을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게 제일 컸었어요. 그 에콜드카스는 이제 뭐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파리에 있거든요. 파리에 있고 에콜드카스라는 사람 위인이잖아요. 사람 이름이고 지금 뭐 미슐랭 스타가 25개 정도 되는 그런 한 몇 개 여러 개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을 갈지 이제 프랑스를 갈지 이 두 개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네요. 그죠? 영어 때문인 것도 좀 컸어요. 언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에콜드카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반이 있고 이제 또 불어로 진행되는 반이 있거든요. 꼬르동블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CI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입학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렇죠? 그럼 학교 가기 전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특별하게? 학교 가기 전에는 저는 군대를 일단 먼저 다녀왔고 군대를 전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일단 영어 IELTS 공부했고 그리고 크게 그냥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IELTS를 생각보다 운 좋게 너무 빨리 딴 케이스여서 그것도 운에 따라서 빨리 따나요? 네, 전 그 시험 운이 좀 좋았어요. 시험이 좀 많이 쉬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시간이 텅 비어서 저는 그 사이에 친구들이랑 팝업 레스토랑 한번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준비해서 해봤고 네, 그 정도? 근데 사실 영어라는 거를 이제 시험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운이 좋게 빨리 땄다는 것보다 그만큼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그렇죠. 했고 내가 원하는 유형의 시험이 내가 선택한 그 당일날 시험 유형이 이제 또 그렇죠. 마침 좀 나온 거고 그런 면에서 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나는 운이 없나?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나 생각하는 학생들도 그렇진 않죠.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또래들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영어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영어 점수는 이제 2년 동안 유예하기 때문에 그 내가 CI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2년 안에 이제 영어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IELTS 기준으로는 이제 9.0 만점에 6.0 이상, 그다음에 토플 점수는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 뭐 각 영역별로 이제 제한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만드는 그 점수를 만드는 그 기간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성적 관리하는 것도 있겠죠. 예, 성적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인문계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한조거나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요리를 전공한 학생들하고는 사실은 배우는 과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만드는 거나 실질적으로 요리에 관련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는 아무래도 요리를 가르치는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실은 시야에 가서는 조금 더 아무래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엄청 유리하죠. 엄청 유리. 많이 유리하죠. 네, 엄청. 그냥 한조고 수업을 다 들은 친구들이면은 그냥 순탄히 하는 정도. 수업 커리큘럼이 그리고 DC들이 어렵진 않아요. 전혀 어렵진 않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한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한조고 졸업생이니까 이제 한국조리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배웠던 이 교육 과정과 실질적으로 이제 CI에 들어가서 1학기, 2학기, 3학기 이렇게 세 학기를 해보니 교육에 대한 연계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들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통 고급 양식이나 그냥 기초 양식 들으면은 배우는 것들, 특히 고급 양식에서 배우는 DC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냥 방법만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한조고에서는 이 배운 한 접시만 이제 내가 완성을 한다 이건데 이제 CI에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12플레이트 12인분을 만들어서 그걸 프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파는 시스템이에요. 학교 전체가. 그래서 실무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1인 1실습 그런 건 이제 첫 번째 기초 수업 때만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팀으로 이제 계속 그냥 프로덕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 손님들이 다 학생들이 한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다 돈 받고 파는 거죠. 네. 그 고급 과정이라고 하면은 초급, 중급, 고급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고급 양식이요. 고급 양식. 이제 방과후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방과 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야, 수업도 있었어요. 네, 수업도 있고. 3학년 수업 때. 그럼 지금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과정 중에 요리 관련된 전공이 있었나요? 1학기 때요. 있죠. 컬리너리 펀더멘탈. 네, 펀더멘탈 때 하죠. 그걸 이제 1학기 때 가장 먼저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될 텐데 그 과정에 대한 좀 난이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요. 난이도는 약간 그냥 기초적인 썰기인데 썰기를 제일 많이 하고 나이프 컷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초 양식 하는 느낌이에요. 기초 자격증 양식? 반 하는 느낌. 네,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격증 반 하는 느낌. 근데 이제 좀 더 셰프가 설명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단어들이 전부 다 영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고 한조고 친구들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이제 뭐 요즘 한조고에서 슬쩍 들었던 이제 뭐 브루노와 줄리엔, 바토네, 스모다이스, 미디엄 다이스 이런 것들 그냥 크기 정도는 다 저도 얼핏 들은 걸가 기억이 나가지고 한조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그냥 컬리너리 파운데이션 과정이네요. 펀더멘탈. 기초 과정. 그죠? 기초 네. 과정. 그래서 뭐 위탁을 했던 뭐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던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요리 용어나 이런 기술들. 근데 이제 프로덕트 널리지라는 과목이 또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게스트로미. 게스트로노미 있죠. 그러니까 게스트로미 같은 경우에는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가스트로노미가 이제 3학기인데
3학기 때 배우는데 반학기 과정인데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워요. 이 음식에 대한 역사를 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이제 카렘, 에스코피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여서 뭔가 이 미식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느낌이 좀 커요. 근데 그 게스트롬이나 예를 들어서 그 프로덕트 널리지 관련된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음식에 대한 재료들을 미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가 한국에서 배워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은 음. 오히려 그 세 번째 학기 때 네. 이제 메디테리안 아메리카 수업 때 이제 그때 사용하는 재료들이 엄청 많이 배워요. 오히려 1학기 때 그런 재료들을 미리 경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암기하거나 네. 그러진 않나 네. 보군요. 그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그 프로덕트 널리지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게스트롬이랑 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울 게 되게 많았어요. 암기할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한국애랑 뭐 기호나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는 재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자, 입학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기대했던 학교 생활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또 한족을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녔겠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딱 느낌이 어떻던가요? 학교 생활을 즐긴다는 것보다 영어의 벽이 저는 너무 높았었어요. 영어에 대한 벽이 영어의 높았다. 벽이 좀 높았어서 정말 안 들려요. 정말 영어가 안 들리고. 아니 아까는 운이 좋아서 영어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그쵸. 학교에 근데 가니까 정말 안 이제 들려요. 안 들리기 네. 시작하네요. 네. 정말 단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영어가 정말 벽이 높은데 근데 다 그래요. 다 가서 다 이제 속된 말로 두드러 맞으면서 배워야 현장에서 배우는 한 달 언어. 동안은 거의 안 들리고 음. 전 3달 정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학기 끝나고 음. 그래야 이제 조금 말문이 트고 두 번째 학기 때 조금씩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보고 세 번째 학기 때야 이제 제가 말로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 저도 아직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라는 거는 이제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진짜 한국 친구들하고 모여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느냐. 나는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관계 맺기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 아무래도 CIA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어울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어가 느는 그런 속도나 방법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첫 번째 학기 때는 이제 펀더멘탈 때는 일주일에 수업이 2번이에요. 2번인데 2번 이제 6시간씩인데 6시간 7시간씩인데 이때 첫 번째 학기 때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제 친구랑 같이 입학했다 보니까 그 친구랑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수업 때는 이제 다음 학기에 2학기부터 수강 신청할 텐데 수업 때 같은 한국인들끼리 수업 신청하는 건 정말 비추해요. 왜냐면은 그 둘만 얘기를 하게 되고 정말 그냥 수업 내에서 제가 따로 수업 보충을 해야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 반이 한 한국인 6명이 있었어요. 많았네요. 네, 근데 그 반에 6명 반은 그냥 한국인들끼리 떠들고 얘기하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니까 뭔가 외국인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프로덕션 하는 것도 그냥 한국인들 하고 외국인들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 피해서 신청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한국인 비율은 좀 어때요? 한국인 많아요. 한국인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한국인이 9월 학기 때 미국은 9월이 이제 저희 3월 입학 같은 시즌이어서 9월 입학이 보통 제일 많은데 그때 입학했을 때 한국인 20명 정도 있었고 근데 이제 보통 반에 한두 명은 꼭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몇 개 이제 요리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쵸. 요리 대학들이 있는데 CI를 다니는 지금 우리 세찬 학생 입장과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CI에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거는 더 좋을 것 같다. 장점에 이제,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이제 미국의 다른 학교 유리 학교가 ICE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 말이 CI를 엄청 시기 질투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조고 느낌이죠.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부조고. 네. 근데 이제 크게 다른 건 없고 근데 이제 학교 CIA가 물론 커리큘럼이 제일 좋고 시설도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이스를 나와서 그 이제 미슐랭 3스타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잘 살아남는 친구들도 있고 CI를 나왔는데도 거기서 못 버티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 역량. 근데 이제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졸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졸업률. 궁금해요.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 졸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인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인들은 그 드랍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안 맞으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대부분 졸업을 하면은 만 19세예요. 18세에서 19세인데 엄청 어려요, 애들이 다. 근데 이제 가면은 자기 이제 열정에 차올라서 배우러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들고 왜냐면은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수업이 매일 있어요. 평일 매일 7시간 정도씩 풀시스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서 나가고 근데 이제 또 학기가 더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좀 힘든 셰프들도 많고 교수들이. 그러면 이제 뭐 페이라는 친구들이나 이제 뭐 말 그대로 자퇴하고 나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적성에 안 맞는 학생들. 이제 이런 그쵸. 학생들이 대부분이네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 요리를 준비하거나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졸업하죠. 대부분 졸업을 하죠. 네. 졸업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거의 않을까. 없죠. 네. 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는 만큼 거들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졸업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네. 그 학교에 대한 현지 인지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CI라는 학교가 과연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제 뭐 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궁금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맨하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외식 경영자들이 보는 CI 학교의 인지도는 어떤지. 정확히 한조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의 한조고 미국의 CIA 같은 느낌이에요. 어딜 가든 CIA가 있고 CIA 졸업생도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인지도는 당연히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잘할 거다라는 기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적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업장에서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거기서 잘하는 거는 다 자기 몫이고 거기서 내가 이만큼 이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는 개개인의 몫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은 뭐 한조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내가 것들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것들 너희들은 지금 이거를 한국에서 조금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영어는 최대한 공부하고 끝까지 IELTS를 따도 끝까지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방금 생각난 건데 스타지 몇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일을 길게 하진 말고 왜냐면 다 무급인 거 다 아니까 스타지를 그냥 몇 번씩 가서 한국은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근데 이제 미국이랑 한국의 큰 차이점이 업무 환경이 엄청 좋아요. 미국은 다 설거지를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그 셰프들은 디시워셔들이 다 있고 수업 때는 당연히 하지만은 근데 수업 때도 설거지 할 필요가 없는 수업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 학교 구내 식당에서 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 스타지를 좀 해봐서 최대한 많이 가능한 한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스타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일을 못 해본 게 조금 한이었어요. 일할 그런 스타지를 그런 겨를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스타지 그냥 많이는 아니어도 몇 번씩 가볼 수 있으면은 신청해보고 그래서 또 용돈 모아서 거기 먹으러 가서 저기 스타지 일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좋게 봐주니까 그렇게 먹으러 오면서 스타지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스타지 추천.
좋아요. 그럼 영어하고.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소통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영어를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학 조건이 충족이 됐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늘려서 와라. 예. 최대한. 최대한. 예.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어학연수 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학생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스타즈를 몇 번 하고 학교에 와라. 그냥 실무를 경험해보고 오는 게 조금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졸업하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력 이 두 네, 가지는 네. 기본적으로 쌓고 왔으면 좋겠다.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예, 있으면 좋은 있으면 좋다. 근데 영어는 필수. 영어는 필수. 예. 근데 이제 스타즈를 아무래도 하게 되죠.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뭐 짧게는 2달이든 길게는 뭐 한 학기든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에마다 다르고 또 내 의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사실은 이 건으로 인해서 뭐 이 사건, 뭐 이 대회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세찬 학생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그 스킬스 USA라고 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 대회에 이제 참가를 해서 우승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 스킬스 USA가 어떤 건지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능 경기대랑 똑같아요. 기능 경기대랑 똑같고 진짜 기능 경기대 같은 그거예요. 월드 스킬스 그거여가지고 이제 저도 한저우 때 기능대를 했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모집을 11월 달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 선수 2명을 뽑아서 뉴욕 주대회에 나가요. 이제 주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는 거죠. 내셔널에. 이제 거기서 1등하면 전액 장학금. 근데 이제 제가 스킬스 했던 이유는 전 고등학교 때 기능대 경기도에서 2등하고 전국대회에서 그 장려만 탔거든요. 근데 장려가 17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 아래에 그냥 등수여서 저도 모르 미련이 좀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스킬스 USA 기능대인가 미국 기경인가 그래서 해서 해볼까 했는데 엄청 피곤하대요. 저도 준비를 만약에 뉴욕 주대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언제야 6월까지였나 4월까지 해야 돼요.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아니 6개월 6월까지구나. 정도? 6월까지구나. 한 6월까지? 7개월, 7, 8개월을 매주 연습해야 돼요. 매주 한 번씩. 근데 이제 이게 매주 한 번씩이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수업이 매일 있는데 저는 오후 수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전에 연습을 하고 오후 수업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길어요. 한 3-4시간 걸리고 치우는 데만 또 걸려서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밥 먹고 다시 수업 가서 이제 8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했다는 거는 혼자 스스로 한 걸 수도 있지만 멘토가 있죠. 네. 이제 티칭해주는 코치 셰프가 있는데 셰프 니타하라라고 일본계 하와이안 셰프인데 제일 펀더멘탈을 펀더멘탈 아니면 알라카르트라는 수업을 가르쳐요. 근데 제일 기초가 탄탄하고 잘하는 셰프고 이제 그 셰프한테 배우는데 저는 근데 기능대를 했었다 보니까 그 기능대 경험 토대로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수준이 절대 높지 않아요. 수준이 한국인 기능대회 아무 한 4등 하는 사람이 가면은 무조건 1등 하는 한조고 친구들 정도면은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요. 전국도. 여기 기능 대회 나가본 사람 있어요? 몇 등 했어요? 고생했네. 4등? 그러면은 11월부터 6월까지면 거의 뭐 8개월 기간인데 그거를 연습을 30번 정도 했죠. 그 정도는 사실은 뭔가 동기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이제
뭔가를 내가 원하는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조금 미련. 미련 이런 그리고, 것 때문에 네. 전액 장학금이 메리트가 제일 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타이틀이 걸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받은 장학금이 총 학사과정 4학기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학기 해서 총 그렇죠. 5학기에 대한 장학금을 받게 된 거네요. 그렇죠? 수업료만, 수업료만. 네, 튜이션만. 아, 이제 그 기숙사비랑 세금 제외하고. 그러면은 네, 꽤 많은 돈이에요. 네, 그쵸. 꽤 많은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준에 사람들이 이 대회를 참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최대한 좀 쉽게 좀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능사 자격증 대회에서 한 4위 정도. 아 근데 그렇게 그런 거보다 네. 수준이 절대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준이 높지 이게 않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뉴욕 주대에서 학생 2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이 2명 중에 2명이 저랑 다른 학생 친구잖아요. 얘만 이기면 무조건 전액 장학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수준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높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선택하게 된 어떤 노력이나 결단이 사실 제일 중요했네요. 그렇죠. 그냥 이걸 시작하냐 마냐. 이거를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딴 친구들은 그냥 오후반 들어가 수업하면 되는데 그쵸. 나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를 장기간인 8개월을 준비했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8, 9개월이면은 여러분들 방학 다 빼면은 그냥 한 학년을 보낸 거예요. 그 연습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스킬즈 USA에서 내가 이제 금상을 탔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골드 메달 이러던데 그거를 따서의 전과 후에 달라진 거가 있다면 일단은 뭐 얻은 게 있겠죠. 아까 그거 얘기한 거고. 네. 그거 그렇죠.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셰프들이 엄청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음.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선생님들 만나면은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근데 제가 땄다고 해서 뭔가 더 수업 중간에 메리트는 없어요. 그냥 달라지는 건 그냥 셰프들이 오 챔피언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냥 달라진 점은 엄마한테 효도했다는 거. 효도했다는 네, 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력서에 남겠죠. 그쵸, 이력서에 남겠죠. 이제 취업하는데 거기에 이제 빛을 발하겠죠. 네, 그랬으면 그분들이 좋겠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세찬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턴을 안 했단 네. 말이죠. 물론 이제 한 학기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 했지만 이제 준학사 과정이 총 4학기인데 지금 이제 4학기 끝나고 그러면은 인턴과 그 1년 동안 할 수 있는 OPT를 이어서 할 거란 말이죠. 혹시 어디서 하고 싶은지 이런 뭐 계획이 있나요? 아 저는 일단 고민 중인 거는 이제 3스타 레스토랑 퍼세라는 레스토랑이랑 아스카라는 2스타 레스토랑 아니면은 근데 그 두 개가 가장 크고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저는 원래 2년제 여기 어소시에이트 그 2년제 학사 준학사였는데 근데 이제 이거 상을 타서 저는 이제 4년제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4년제를 하고 싶어도 2년제를 먼저 하고 4년제를 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4년제 친구들은 학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제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뒤로 좀 밀려요. 수업 선택하는 게. 그래서 저는 2년 하고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엑스턴을 그래서 또 마지막 학기를 미뤘어요. 이 이제 4년제 학기 마지막 학기. 그래서 저는 내후년 정도에 엑스턴을 하고 OPT를 이어서 할 것 같고 가고 싶은 곳은 퍼세가 제일 큰데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거기 일하고 있는 친구가 해준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아까도 조언을 해줬지만 진짜 나는 이 한마디만은 앞으로 시아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다. 선배로서 있을까요? 한마디. 네. 요리를
이제 한족 학생들은 요리를 다 하지만은 요리 안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3학년쯤 되면 많이 알 텐데 안 하는 친구들 진짜 많고 한국에서 요리하기 힘든데 자기가 정말 평생 업장에서 요리를 하고 싶으면은 꼭 어디든 해외를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봉급이 다르고 물가가 높다 해도 봉급이 달라요. 왜냐면 제 친구가 그렇게 엑스턴십이라고 하는데 인턴십이죠. 그 학기 중간에 뭐 한 학기를 밖에서 일하고 오는 건데 이제 그 동안 번 돈이 300 중반대예요. 300 중반대. 그냥 월급이 한 그냥 달에. 한 달에 300 중반대. 남는 게요? 아니면 버는 게요? 버는 게. 버는 게. 자기가 버는 게 300 중반대였고 음. 아무리 못해 300. 근데 한국에서는 파인다이너를 가면은 200도 못 받는 경우 많이 봤고 200 조금 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다르고 근데 근무 환경도 훨씬 좋고 설거지 안 하지. 셰프들도 막 한국인 셰프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하세요. 무서운 분들 이렇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못 봤고 정말 일하기 좋으니까 저는 요리를 진짜 하고 싶다, 오래 하고 싶다, 레스토랑에서 오래 일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디든 해외 가는 걸 추천해요. 호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유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보다 나을 거예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면 해외에서 하는 게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지고 보니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찬 학생입니다. 학교 졸업 후에 계획 물어봐도 돼요? 졸업 후에요? 졸업 후에 다 끝났어. 뭐 학사까지 마쳤어요. OPT까지? 뭐 다 전부 이제 떠나야 되는. 아니 뭐 안 떠날 수도 있죠. 저는 학교를 떠나고 나서 안 떠나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누굴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누구한테 좀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어서 학원을 차려보고 싶긴 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 좀 오래 살 궁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뭐 아무래도 본인이 공부하는 유학지라도 그 유학지에서 체류를 오래 한다면 어떤 기회가 올 줄 모르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막상 가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지원자분들은 뭐 사실 내가 뭐 이런 데서 일할 수 있겠어? 나한테 뭐 그런 기회가 오겠어?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기회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고 또 관계를 또 어떻게 맺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매 순간의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후배들이 되라, 지원자들이 되라라는 그런 얘기를 마무리로 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찬 학생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